그저 어디로 대나 손톱만 치도 쓸모는 없고 남한테 사패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끼칠 사람이니 뭐 하루 바삐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하고 또 죽어서 마땅해요. 그런데 글쎄 죽지를 않고 꼼지락꼼지락 도로 살아나니 성화라고는. 오늘 한국 명작의 산책은 100년이 지났어도 풀리지 않는 논쟁, 채만식의 치숙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징역을 살고 나온 나의 오촌 공업부인 아저씨는 폐병으로 알아놓은 지 오래인데 나는 대학교까지 공부한 아저씨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33이나 되는 아저씨는 일본에서 대학도 다녔지만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실업자인데 바람까지 났던 아저씨를 위해 아저씨의 아내인 아주머니만 고생을 하는 게 불쌍합니다.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맞대 내저어야 집건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염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삭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로 대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에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순한 후분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근 20년 소박을 당했지요. 20년을 설픈 청춘 한숨으로 보내고서 다 늦게야 송장 여대치게 생긴 그 양반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모셔다가는 병 수종 들으랴 먹고 살랴 애가 지나고 다니는 걸 보면 참말 가엾어요. 그게 무슨 죄다짐이람? 팔자하지만 왜 팔자를 고치지를 못하고서 그래요. 죄선 구식 부인네들은 다 문명을 못하고 깨지를 못해서 그러지. 그 양반이 한시 바삐 죽기나 했으면 우리 아주머니는 차라리 신세 편하리다. 심덕 좋겠다 솜씨 얌전하겠다 하니 어디 가선들 제가 일신 몸 가누고 편안히 못 지내요? 아저씨는 착한 아주머니를 소박 마치고 시녀성과 딴살림을 차리는데 소박을 맞은 아주머니는 7살에 부모를 잃은 나를 데려다 키워주셨습니다. 가만히 짜 16살의 아저씨네 집으로 시집을 갔다니깐 그게 내가 3살 적이니 꼬박 18해로군. 18해면 20년 아니요. 그때 우리 아저씨 양반은 나이 어리기도 했지만 공부를 한답시고 서울로 동경으로 10여 년이나 돌아다녔고 조금 자라서 섹시 재미를 알만하니까는 누가 예쁘달까봐 이혼하자고 아주머니를 친정으로 쫓고는 통이 불고를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오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놈의 짓에 디립다 발광에 다니면서 명색 학생 출신이라는 딴 여편네를 얻어 살았지요. 그 여편네는 나도 몇 번 보았지만 쌍판대기라고 별반 출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그 인물로 남의 첩이야?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더니 사실 소박 맞은 우리 아주머니가 그 여편네께다 대면 월등 예뻤다우. 아주머니 덕에 나는 보통 학교도 다녔는데 그 후 아저씨는 감옥에 붙들려가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아주머니는 식모로 일한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해 5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아저씨와 다시 살림을 차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주머니는 꼬박 1년 동안 구라다상 내집 5만이로 있으면서 월급 5원씩 받는 걸 그래도 고스란히 저금을 하고 또 틈틈이 삭바느질을 맡아다가 조금씩 벌어보태고 또 나올 무렵에 구라다상 내 양주가 퍽 기특하다고 돈 7원을 상급으로 주고 그런 게 이럭저럭 돈 100원이나 존존이 됐지요. 그 돈으로 방 한 간 얻고 살림 나부랭이도 조금 장만하고 그래 놓고서 마침 그 알량꼴량한 서방님이 뇌어 나오니까 그리로 모셔드렸지요. 뇌어 나는 날 나도 가서 보았지만 가막소 문 앞에 막 나서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눈물이 핑 돌던데요. 전에 그렇게도 죽을둥살둥 모르고 좋아하던 첩년은 꼴도 안 되고요. 남의 첩년이라 건 다 그런 거지요 뭐. 우리 아저씨 양반은 혹시 그 여편네가 오지 않았나 하고 사방을 휘휘 둘러보던데요. 속이 그렇게 없다니까. 여편네는커녕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그 외는 어리친 개새끼은 말이 없더라. 그래 마악 자동차에 올라타려다가 피를 토했지요. 나중에 들었지만 가막소 안에서 달포 전부터 토혈을 했다나 봐요. 그래 다 죽어가는 반송장을 업어 오다시피 에다가 뉘어놓고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불철주야로 할짓 못할 짓 다 해가면서 부시되고 날뛴 덕에 병도 차차로 차도가 있고 그러더니 인제는 완고히 살아는 났지요. 뭐 참 시방은 용꼴인거려. 용꼴. 부인네 정성이 무서운 갭디다.
꼬박 3년이군. 나 같으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아오신데도 그짓 못해요. 아주머니의 지극정성으로 완전히 기력을 회복한 아저씨는 노동이라도 해서 아주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다시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글쎄 맞벌이 노동을 하고 어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 살아날 만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만보를 먹는고 하니 내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놈의 것하고는 무슨 대천지 원수가 졌단 말인지 어쨌다고 그걸 끝끝내야지 못해서 그 발광인고? 그러나마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이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이지. 필경은 붙잡혀가서 징역 사는 노름. 아마 그놈의 것이 아편하고 꽃 같은가 봐요. 그렇길래 한번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난다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드군 그래요. 불황당패든데요. 할 일 없이 불황당패입니다. 대학까지 나왔지만 맞벌이 노동밖에 할 수 없는 아저씨가 보통 학교 4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앞길이 훤히 트인 나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것을 빼앗을 궁리만 하는 사회주의자들은 틀림없이 불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것은 제가끔 분지복이 있어서 기술을 잘 타고나든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 법이요. 복록을 못 타고나든지 게으른 놈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요. 다 이렇게 마련인데 그거야말로 공평한 천리인 것을 됐다 불공평하답게 될 말이요. 그리고서 억지로 남의 것을 뺏어먹자고 들다니 그놈들이 불황당이지 무어요. 짓이 불황당 짓일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그러기로 들면 게으른 놈은 점점 더 게으름만 부리고 쫓아다니면서 부자 사람 내가 가진 것만 빼다먹을 테니 이 세상은 통으로 도적놈의 판이 될 게 아니요. 그나마 부자 사람 내가 모아둔 걸 다 뺏기고 더는 못 먹어내는 날이면 그때는 이 세상 망하는 날이 아니요. 나는 일본인 상점에서 일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아이를 낳으면 일본인 학교에 보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여워하고 신용을 하니깐 인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한미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30년 동안 60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10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10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 군인이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마리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내 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 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 지인하고 교제하는데 안 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가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 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해발이야요. 내 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일자로 예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좋음이나 좋아. 그리고 내 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 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 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 지 옷을 입고 밥도 내 지 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 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 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 지인 학교래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를 버려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 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나는 아저씨가 쓴 경제란 글을 보고 사회주의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는데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경제가 아니냐는 나의 주장에 아저씨는 그것은 이제학이지 경제학이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나는 부자의 돈을 빼앗아 쓰는 사회주의를 공부한 아저씨가 대학을 잘못 다녔다고 공박했는데 아저씨는 일본인 주인의 눈에 들어 일본 여자에게 장가들어 잘 살아보겠다는 나를 도리어 딱하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러너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요?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린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 거정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라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내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법도를 일본어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봄에 내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내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 지인들하고도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나는 손톱만큼도 쓸모없고 세상에 해독만 끼치는 아저씨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 왜 그래? 아주머니가 고맙잖습니까? 고맙지. 불쌍하지요? 불쌍. 그렇지. 불쌍하다면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줄은 아시누만. 알지. 알면서 그러시오? 고생을 낙으로 그 쓰라린 맛을 씹고 하면서 그것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무슨 일에고 진정과 정신을 꼬박 거기다가만 쓰면 그렇게 되는 법이니라. 그러니까 그쯤 되면 그때는 고생이 낙이지. 너희 아주머니만 두고 보더라도 고생이 고생이면서도 고생이 아니고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그렇다고 아저씨는 그걸 다행히만 여기시오? 아니, 그렇거들랑 아저씨도 아주머니한테 그 은공을 덜어는 갚아야 오를 게 아니여. 글쎄, 은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인제 병이나 확실히 다 나신 뒤에 라컨. 바빠서 원. 글쎄 이해한다는 소리 좀 보지요. 시침이 뚝 떼고 누워서 바쁘다는군요. 사람 속 차릴 여망 없어요. 그저 어디로 대나 손톱만 치도 쓸모는 없고 남한테 사패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끼칠 사람이니 뭐 하루 바삐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하고 또 죽어서 마땅해요. 그런데 글쎄 죽지를 않고 꼼지락꼼지락 도로 살아나니 성화라고는. 치숙. 치숙은 1938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채만식의 단편소설인데 1930년대의 식민지의 탄압이 빚는 모순과 부조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소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소설은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인테리어와 빈대떡 등과 함께 당시 풍자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학력과 연령에 있어 크게 격차가 벌어지는 화자의 시점을 통해 실패한 지식인의 행적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도록 묘사한 사실주의의 작품입니다. 치숙의 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어리석을 치, 아저씨 쑥으로 말 그대로 어리석은 아저씨입니다. 누군가를 어리석다고 할 때는 최소한 어리석은 사람과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의 두 명이 필요한데 치숙은 이렇게 어리석은 아저씨와 그 아저씨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시종일관 판소리 사설 같은 풍자 문체를 사용했는데 풍자소설은 혹독한 공격성을 동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인물을 일정하게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작자는 이 작품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의 입을 통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을 부정하게 하는 특이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나가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속으로는 치숙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자신의 입을 통하여 자신을 풍자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일제강점기의 다른 어느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 수법으로 채만식의 작가로서의 양심과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됩니다. 채만식. 채만식은 1902년 전라북도 옥구에서 출생했으며 인피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1922년에 졸업했고 일본 와세다 대학 부속 제1와세다 고등학원에 입학했으나 중퇴했습니다. 그 뒤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개벽사 등의 기자를 지냈으며 1936년 이후는 직장 없이 창작 생활만을 했는데 1945년에 인피로 낙향했다가 다음해 1위로 옮겨 1950년에 폐가랙으로 사망했습니다. 290여 편의 장편, 단편 소설과 희곡, 평론, 수필을 썼는데 1930년대에 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나 1942년에 조선문인협회 주관 순구경영 방문 행사에 참석하고 선문과 소설로 징병, 지원병을 선동했습니다. 또한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주관하는 예술부문 관계자 연성회, 보도특별정신대, 생산지 증산 위문 파견 등 친일활동에 적극 참여했는데 채만식의 이런 활동은
반민특별법의 친일반 민족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내 여린 가슴 위에서는 벽난로를 지어 더 이상 찬바람이 들지 못하게 하고 못내 아프고 슬펐던 마음을 위해 불을 붙여 태양처럼 밝고 따사롭게 만들겠어요. 집 앞들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키우고 그대 들어오실 대문은 화려하지 않은 질기고 오랜 기다림으로 꼭꼭 엮어두고 그대 오시면 활짝 열어드릴게요. 이서진, 그대를 위해